자, 이번 시간에는 6단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단원, 세상을 바라보는 예리한 눈. 1. 매체를 통해 보는 세상. 네,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매체에 드러난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입니다. 즉, 글쓴이의 관점 또는 의도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다음 두 번째, 매체에 드러난 글쓴이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다. 자, 그 글쓴이의 관점과 표현 방법이 얼마나 적절하게 나타났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두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교과서 260쪽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같은 대상을 보고도 각자 다르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보자 그랬네요. 자, 지금 두 사람 다 유리컵에 담겨 있는 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남자친구는 아직 반이나 남았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물을 보고도 컵에 담긴 물을 보고도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사람마다 대상에 대한 관점이나 의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점과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표현에도 차이가 생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소단원 매체를 통해 보는 세상을 지문을 보기에 앞서서 보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매체에 대한 개념 학습을 먼저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체라고 하면 매체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볼 수 있는 매체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매체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교과서 지문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매체의 종류와 특성. 우리는 흔히 대중매체라는 단어를 많이 듣지. 대중매체란 많은 사람들에게 대량의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야. 텔레비전이나 신문, 인터넷 등이 대중매체이지. 그렇다면 매체란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 매체는 정보를 담는 그릇이자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어. 매체에는 크게 신문이나 잡지처럼 인쇄물로 만들어져 독자와 소통하는 인쇄 매체가 있고, 라디오나 텔레비전처럼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과 영상을 전달하는 방송 매체, 블로그나 누리소통망, 누리집처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통신 매체가 있어. 인쇄 매체는 다른 매체에 비해 보존이 쉽고 반복해서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하지만 지면이 제한되어 있어 모든 정보와 소식을 다 실을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지. 그리고 정보를 가공하고 편집하고 인쇄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디지털 통신 매체보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 방송 매체는 인쇄 매체보다 더 현장성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문자와 소리, 영상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시각과 청각을 모두 사용하지. 그리고 대량의 정보를 많은 사람에게 한 번에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인쇄 매체보다 파급 효과가 높아. 정보를 한 방향으로만 전달하는 인쇄나 방송 매체와는 달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통신 매체는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어. 인터넷 기사를 보고 덧글을 달거나 누리소통망에서 기사를 전달하는 행위 등이 바로 쌍방향 소통의 증거야. 디지털 통신 매체의 발달로 대중은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할 수 있는 주체가 된 거야. 그리고 인쇄나 방송 매체에서 전달하는 정보를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다가 그 정보가 올바르고 정확한지 판단하고 비판하고 선별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었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 정보가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필요하겠지? 자, 그럼 먼저 교과서 261쪽에 있는 텔레비전 매체에 나타나는
그 기사물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한 기사를 우리가 매체의 특성에 맞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기사의 내용을 먼저 들어보도록 합시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 보령 머드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커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수출을 앞두고 오늘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보령 머드축제장을 찾아 직접 머드 체험을 즐겼습니다. 박장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클레어 번리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보령 머드 축제장을 찾았습니다. 얼굴에 머드 프린팅을 하며 신기한 듯 미소를 띱니다. 공포의 감옥 안에서 온몸으로 머드 세례를 받으며 짜릿한 즐거움도 만끽합니다. I've had great fun. As you can see, I've got into the spirit of the festival, and it's a great way for young people in particular to get together and just relax during their school holidays. 내년 12월 뉴질랜드에서 열릴 로토루아 머드 축제의 성공을 위해 노하우를 배우러 축제장을 찾았습니다. 앞서 보령시는 뉴질랜드에 내년부터 5년간 머드 원액 등을 수출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머드 체험 시설과 머드로 만든 제품 등 다양한 콘텐츠가 뉴질랜드 로토루아시에 수출됩니다. 콘텐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 모든 것을 뉴질랜드에 수출함으로써 세계인이 함께하는 보령의 머드 축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19번째를 맞은 보령 머드 축제가 이젠 명실상부한 월드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 네, 교과서 261쪽에 있는 내용을 직접 TV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직접 확인을 했는데요. 자, 261쪽에 있는 텔레비전 뉴스, 요거에 대한 핵심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매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가는요, 그 갈래가 텔레비전 뉴스죠. TV를 통해서 사건을 보도하는 텔레비전 뉴스입니다. 이러한 텔레비전 뉴스의 성격은 사실을 보도해야 되는 사실적인 성격, 그리고 객관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겠죠. 그리고 지금 뉴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재, 중심 소재는 바로 보령 머드 축제였습니다. 주제는 주한 뉴질랜드 대사의 축제장 방문 및 보령시와 뉴질랜드 간의 수출 협약 체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텔레비전 뉴스의 특징은요, 음성 언어, 문자 언어, 영상이 함께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 뉴질랜드 대사의 인터뷰를 직접 제시해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텔레비전 뉴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신문 기사인데요. 신문 기사에서는 이 머드 축제를 어떻게 다루었을까요? 지문을 보면은 신문 기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기사를 썼습니다. 내용 한번 살짝 읽어볼까요? 축제 한류 이끄는 보령 머드 축제, 스페인 이어 뉴질랜드의 수출, 외국인 관광객 약 44% 늘어나. 국내 대표 축제인 보령 머드 축제가 수출길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충남 보령시는 뉴질랜드 로토루아시와 협약을 체결해 내년부터 5년 동안 머드 원료 등을 수출한다고 26일 밝혔다. 보령시는 앞서 1914년부터 2년간 세계 유명 축제인 스페인 토마토 축제장에 머드 체험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머드 축제를 처음 해외에 전파했다. 뉴질랜드로 두 번째 머드 축제 수출을 위해 보령시는 지난달 보령시장 등이 로토루아시를 방문해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로토루아시는 뉴질랜드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내년 12월 보령 머드 축제를 본보기로 한 머드 축제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보령 머드 축제장을 찾아 직접 축제를 체험하고 보령시장과 머드 원료 수출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보령 머드 축제는 1996년 시작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해마다 대천 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리는 축제장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해 왔다. 지난 12일에서 15일 열린 올해 보령 머드 축제 역시 외국인 관광객 수가 43만 9천여 명으로 지난해 30만 4천여 명보다 약 44% 늘어난 것으로 보령시는 집계했다.
보령시장은 올해 19번째 열린 머드축제는 그동안 국내외 여론의 많은 조명을 받는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해왔다라며 이번 수출은 머드축제가 한류 문화를 이끄는 세계 유명 축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자, 이것이 바로 신문 기사문입니다. 이 신문 기사문의 전체적인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래는 기사문이고요. 기사문 역시 사실을 보도하는 사실적인 특성과 그 객관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어야겠죠. 제재는 아까 텔레비전 뉴스와 마찬가지로 보령 머드 축제였고요. 주제 역시 보령시와 뉴질랜드 간의 보령 머드 축제 수출 협약 체결입니다. 이 신문 기사의 특징은요. 먼저 표제, 부제, 전문, 본문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제시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고요. 그리고 통계 자료를 인용해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신문기사의 형식적인 특성을 한번 살펴보고 지나갈 건데요. 아까 그 특징에서 잠깐 앞부분에서 설명을 했는데 신문기사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특징이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표지 제목, 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제가 있고 그 다음 전문, 본문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지금 이 신문기사에서 보면 표제가 어디 부분이냐면 바로 이 제일 크게 쓰여진 부분, 큰 제목, 이것이 바로 표제입니다. 표제이고요. 그 다음 부제가 그 다음 부분, 좀 작은 제목이죠. 스페인 이어 뉴질랜드의 수출, 외국인 관광객 44% 늘어나. 내용을 요약한 이것이 바로 부제입니다. 부제. 자, 그 다음 이 전체 내용은 제목과 내용으로 나누어지면 내용은 다시 두 가지 전문과 본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장 맨 앞부분의 첫 문장에 중요 핵심 사항이 나와 있고요. 여기가 바로 신문 기사의 전문 부분이 되고요. 나머지 이 뒷부분 전체가 바로 다 본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문기사는 표제와 부제와 전문과 본문 네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 다음 263쪽에 있는 매체의 인쇄 광고입니다. 인쇄 광고. 역시 보령 머드 축제에 대한 자료인데요. 이것은 2016년 보령 머드 축제 광고지입니다. 인쇄물로 된 광고지입니다. 보면은 광고지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미지, 그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 문구 보이고요. 날짜, 이런 것들, 내용, 이런 것들 인쇄 광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광고의 핵심 내용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갈래는 인쇄 광고고요. 성격은 역사실적이고, 그리고 광고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설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득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제재는 역시 보령 머드 축제이고요. 그 다음에 주제는 보령 머드 축제의 날짜 및 장소를 홍보하는 내용이 바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인쇄 광고의 특징은요. 이미지와 문자 언어를 통해서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축제명을 영어로 표기하여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홍보 효과를 의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 축제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미지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전면에 내세워서 축제의 세계화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습니다.